그러니까 어떤 상태였지? 96년. 노임은 결성이 99년이니까 네. 그 전에 이제 일부 그 정치연대 쪽엔 그냥 그 브로드하게 그냥 이런 건 거니까 그러니까 안 가고 이제 온 거고 그다음에 이제 노임 내에서는 이게 이제 내부에 견해 차이가 있는데 민주노동당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 당시에는 선배님은 이제 해방연대 해방연대 얘기를 좀 해볼게요. 해방연대는 정치연대에 같이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단체로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멤버들은 다 있었다고 이제 보는 거지. 그냥 다 걸쳐 있는 거니까. 노동조합에서 이제 그 민주노동당의 그 활동을 그러니까 이중 멤버십을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가지고 논쟁이 붙어가지고 과반이 아니라 반대가 많았잖아. 안 많았어요. 안 많았어? 착각하는 게 나중에 가서 아니요. 반대가 많아서 안 된 게 아니라 그게 이제 그 내부에 정치가 있었는데 조직 발전 전략을 가지고 이제 논의하면서 그 문제가 직접 쟁점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게 핵심 쟁점 비슷하게 되면서 이쪽에서 공작을 한 거야. 이 안을 통과시키려면 3분의 1 의결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 3분의 2. 과반이 아니라. 3분의 2로 해가지고, 당시 한 200표 정도에서 5표가 모자라서 3분의 2가 안 됐어. 그러니까 사실은 과반수 이상이 한 5분의 3? 거의 한 10분의 6 정도, 6이 찬성을 했는데, 운동활동 하자. 하는 거에 대해서 활동을 했는데, 그 5표 차이로 그 방침을 못 정했어요. 노임의 그 조직 발전 전망에 대해서 방침을 총회에서 결정 못하는 바람에 막혀버린 거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 당시에 조직에 보고는 안 하면서 지구당 위원회 하는 애들도 있었거든.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위야무야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판단을 못하면서 이제 넘어오게 이제 되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사실은 초기 2000한 4년, 5년까지만 나는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민노당이 그렇게 뭐 이렇게 위력적이거나 어마어마하거나 그런 상태가 이제 아니었는데, 제가 이제 냉정히 봤을 때 뭐냐면은, 그러니까 노무현 탄핵이 결정적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민노당이 꾸준하게 활동을 축적해가지고 성과를 게 아니라, 노무현 탄핵이 됐다가 다시 뒤집어지면서 총선을 깔았을 때, 그게 이제, 2004년. 깔았을 때 갑자기 걔들이 압도적으로 거의 3분의 1을 얻는 분위기 속에서 그 민노당이 업어탄 거지.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그 운이지. 그러니까 민노당이 뭔가 그 아까 얘기했던 90년대나 80년대 생각했던 그걸 돌파할 수 있을 만큼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일종의 트래시홀드인데 그걸 탁 타고 넘는 순간에 달라진 거지. 그러니까 이게 한 30초만 얘기하면은 한국 진보정당의 징크스인데 진보정당은 민주당하고 자기들하고 다르다고 주장하는데 국민들은 민주당하고 민주노동당은 그냥 같은 진보정당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민주당의 인기가 올라가면 민주노동당도 같이 인기가 올라가고 민주당 인기가 떨어지면 민주노동당도 인기가 떨어지는 그게 이제 징크스였지. 그러니까 그건 구조인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러니까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야.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네가 질감할까 그러면 절대 양보를 안 하는데 그때 너무 압도적으로 이제 이게 버릴 것 같으니까 열어줘서 3분의 2가 나오니까 열어준 거지. 열어줘서 이제 덕분에 이제 얻은 거지 사실은. 맞아. 덕분에 이제 근데 얻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 근데 이제 민주당이 지가 타이트하다. 과반 확보 어렵다 생각하면 절대 안 주지. 맞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절대 안 주는데, 이제 그게 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내가 운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요소가 굉장히 크게 작동했는데, 당사자는 절대 그 얘기 안 하지. 당사자들은 절대 그 얘기를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사한 사례가 브라질도 있어. 룰라도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가 잘해갖고 그 대통령 된 게 아니라 운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차베스를 엄청 맞고, 당시에 라틴 아메리카 차베스 바람이 불어온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룰라가 이제 88년에 나오고, 그 다음에 90년대 두 번 나왔고, 이제 에니케 카르도즈라고, 원래 이제 종속이론가 막스주의자인데, 이제 얘가 갈아타고 저쪽 우파 카드가 됐을 때 박살나게 두 번 깨지면서 룰라는 그때 정책명이 끝났어. 끝났는데 다른 후보가 없으니까 다시 한번 나왔는데, 그 당시에 이제 여당 후보 여자 상원의원이었는데 그 집에서 현찰이 100만 불이 나온 거야. 그래서 선거 석 달 앞두고 후보가 사라졌어. 배타가 됐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맞물려서 그냥 룰라가 이제 된 다음에 쭉 이제 벌어진 건데, 거기도 이제 그런 얘기 안 하고. 민노당이 이제 PT 갖고 장사하면서도 그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또 묘하게 또 기사들도 기자 언론에서도 그거 찝는 애들 별로 없어. 그냥 무더무더 하다 보면 그냥 겉에만 보면은 통계 잘못 쭉 연결하다 보면 그냥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넘어갔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 이제 포인트들이 이제 있는 건데.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뭐 분당 사태 나오는 건 나는 이제 욕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안에 이제 뿌리들이 다 있다고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진짜 제대로 됐다 그러면 대중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다 이제 과정 없이 결과만을 원한다는 그런 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뿌리가 약했기 때문에 이제 뭐 이후에 분당사태도 뭐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큰 그림에서 보면은, 아까 87년 물었는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제가 8학번 서울대,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는 선배님도 굉장히 드문 케이스야. 왜냐하면 대충 웬만하면 파고서 정치해가지고 하면은, 민주당 쪽에 이제 줄을 있으면 그걸 해서 뭐 국회의원 장관이든 다 이제 해먹는 이제 시스템인데, 예? 그러니까 이제 갈라진 거야. 그 정치로 간 세력들하고 운동으로 간 세력들하고. 근데 이제 서울대는 사실은 이제 소위 이제 주사 때문에 홀라가 망가지면서 이제 케이스인데,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갑자기 당을 만드는 거는 실제 한국 같은 구도에서 이제, 민주당으로부터 이제 독립적인 하나의 세력들 세우는 것들이고, 이제 이 푸시 하면서 결국은 이제 1단계로는 이제 3분 구도, 작더라도 3분 구도, 2단계에서 결국은, 보수 진보 할 때 이제 운동이 이제 이 진보의 주력이 되는 이제 이게 이제 그 방향인데, 이게 뭐 30년 돌아가고 원위치를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큰 그림에서 봤습니다. 이제 거의 제가 질문은 끝나가는데, 마지막에 이제 정파 문제인데, 일단 선배님이 해방연대에서 활동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뭐 자세한 얘기는 안 하더라도 해방연대가 어떤 걸 지향했고, 선배님이 이제 해방연대를 활동을 하게 된 이유나, 이렇게 해방연대 활동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해방연대는 일단 사회정치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단체지. 우리가 성도연이하고 김광수, 정영박, 이런 중심 멤버인데, 이 사람들은 우린 주장을 해서 진보 정당에 다 좌파들, 노동자의 힘까지 해서 다 합쳐서 진보적인 정당을 추진해야 된다. 여기에 동의했어요. 해방연대 처음에는 논란을 벌이고 토론을 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노동자의 힘은 한참 늦게까지 동의를 안 했어, 그때, 당시에. 그러나 나중에 노동자의 힘도 동의했죠. 동의 안 했어? 부결됐대요, 부결. 결정을 못했다. 반칙을 결정 못했다. 통과 안 됐대요. 동의 안 했어? 통과 안 됐대. 노동당 이렇게 만들어질 때도? 그건 한참 나중에. 나중에 했구만. 한참. 그래. 해방연대는 최종화는 세력 중에 한 일부야. 그러니까 저런 거네. 이제 사회주의 좌파 진영이 단결을 해서 민주노동당 같은 합법정당에 들어가서라도 거기서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해서 견인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렇지. 그렇게 하고, 이 입장은 하나의 정파 조직으로 만들지 말자. 활동가 조직. 내 입장은 기본적으로 민주노총 자체가 투쟁하는 조직이고, 진보 정치하는 직접 하지는 않지만 진보 정치하는 정당을 전면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하는
이런 조직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입장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저는 마지막 질문이에요. 마지막 질문인데. 근데 아까 아, 오해 그래, 얘기하세요. 피하기 위해서 이제 그 노동자 힘이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해방된다고 사이가 안 좋았지. 안 좋았던 거는 이제 정치연랑 같이 하다가 이제 나왔는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내부의 의견 분포에서 그러니까 민노당 활동은 그러니까 초동 멤버들은 합의 사항이야. 민노당에서 이제 활동을 한다. 가. 근데 이제 이 좀 한 3년 정도 지나면서 그러니까 이제 불거졌을 때 이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에서 정확하게는 이제 그러니까 방침을 못 정한 거예요. 다수, 그러니까 그게 이제 3분의 표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3분의 2 때문에. 그래서 다섯 명, 여섯 명 모자라갖고 3분의 2가 안 됐는데, 그러니까 다수가 이제 민노당 활동에 대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지지. 과반수나 지지를 하는데. 네, 60% 정도는 지지하고 있었고, 이제 그거를 조직이 결정하기를 바랬는데, 이제 3분의 2가 안 되면서 결정을 못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쪽 소수파가 그 공작을 한 거지. 통과를. 그러니까 내에서는, 그러니까 민노당으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조직으로서, 좌파 조직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많다. 뭐, 그러니까 선거, 출세주의자, 이들이 이제 그 당의 이제 합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이제 계급주의의 이제 갭좌파들의 결집과 학대를 방해할 것이다라는 이제 논리를 내세우면서 이제 반대를 한 거지. 반대가 소수인데, 다수는 가자인데, 이게 이제 결정 못 하니까 떠버린 거죠. 떠버리고 몇 년 바로 그 시점 지나가지고 이제 그 전까지는 2차 탄핵 전까지 민주당은 계속 받자 와서 열심히 하자 잘하자 이제 이런 거에서 이제는 국회의원 딱 보이니까 이제 별로 아쉬운 게 없는 거야. 서로 달라. 그러니까 이제 그 시점 되면 그 전까지는 소위 이제 지구당 위원장 하면 억지로 선거도 나가야 돼, 목도 해야 돼. 그러니까 노조 활동가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노조도 하면서 당도 하고, 이게 막 부담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뭐, 이제 그런 거에서 이제 사실은 명예직 비슷한 그 수준에서 바뀌는 이제 분위기가 하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사실 이제 그 노임이 나중 악명을 펼치게 된 게 이제 사회적 합의주의 반대 투쟁을 해버리니까, 반대 투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직접은 아닌데, 간접적으로 이제 그 세력하고 정면衝突을 하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이제 되다 보니까, 가기도 못 가고, 서로 반갑지도 않고, 이런 사이가 이제 돼버린 거죠. 몇 년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노인도 이렇게 정확하게 그걸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전개 못했다, 이죠. 네. 개방연대는, 네. 개방연대는 또 내 개인적인 입장도 그렇고, 개방연대. 이 전면적으로 활동가들이 민주노총의 투쟁을 조직하고 끌어내야 된다. 그거하고 진보정당도 민주노총 전면적인 이 조직화와 동시에 진보정당 해야 된다. 이게 이런 입장이야. 그다음에 하나 제가 얘기하면서 빠뜨린 건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되는 상황인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선거 시기가 나왔을 때 이제 그 노임이나 이제 그 밖의 좌파들은 딜레마가 선거에 개입하고 싶어도 민노당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구도가 형성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접 한 게 아니라 민주노총의 이제 배타적 지지 방침에 대한 비판을 했는데 냉정하게 얘기해서 비판의 강도가 과한 거죠. 이거는 사실은 당연히 종파주의로 욕을 먹었었고 저는 틀리진 않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뭐 근데 이제 심정적으로는 그 서로 감정들이 쌓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뭐 민노당 말도 딴 데도 있는데 왜 그러냐 이거 갖고서 이제 시비거리는 되긴 하지만 별로 뭐 이렇게 잘한 짓은 아니었던 건 분명한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완전히 이제 딴 길을 가게 됐던 과정도. 우리 앨리스 선생님은 이제 사회적 합의주의나 배타적 지지, 이런 거는 잘
모르시죠? 그 나중에 좀 이따 한번 저기 하고 우리 이제 나중에 마지막인데요. 그 선생님이 그 민주농당 예. 탈당하시죠? 언제 하셨어요? 2008년 때 했나? 아니면 2011년 통합진보당 나올 때 했나? 언제까지 있었지? 민주농당 기억나세요? 2008년에 심상정 그 노회찬 다 탈당할 때, 당대회 때, 그때 이후에, 그때 해방연대, 해방연대가 다 탈당했나? 그때쯤에. 그때, 진보신당 갔어요? 아니면 민노당에 나왔던 거? 다 함께는 통합진보당 될 때, 2011년에 탈당했고, 해방연대는 그 2008년 전후로 해서 탈당한 거라는데, 기억 안 나서, 기억 안 나면 답변 안 하실 거예요. 기억으로 해방연대는 개인적으로는 네. 난 당을, 네. 계속 강화하고 민주노총이 우선 민주노총이 당 조직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러면 당도 전면적으로 강화하자는 입장이야. 탈당은 안 했어요. 그러면 두 가지잖아요. 우리가 2008년에 그 분당 사태가 있었고, 그 2007년 대선 그 이후로 이제 정파 대립이 심해서, 물론 이제 뭐 저는 뭐 정파 대립보다는 금배지 투쟁이라고 보는데, 그 다음에 2011년에 또 통합진보당에서는 또 난투 폭력 사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폭력 사태. 통합진보당 폭력 사태에서 또 분당이 됐는데, 그냥 전반적으로 그 이 정파 당에서 정당에서 이 정파와 노선이나 이념 투쟁 그리고 또 이제 그 금배지 달기 위해서 서로 막 저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농당이나 통합진보당이 망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정당을 탈당했다기보다 난 국회의원 출마하고 나서 왜 당 활동을 안 했어? 안 했다? 그냥 안 했다. 당 활동을 안 했다. 그래, 그것이 내가 좀 잘못합니다. 계속 중앙당에 출마했더라도 가서 활동하면 되는 건데, 그러고 나서 내도 안 하고 민주노동당 권영길 또 하는 역할들이 애매해지고 편파적으로 나오고 하면서 그 다음에 활동들은 막 그냥 지들 나름대로 막 흘러가는 거야. 난 그냥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거야. 그때 그러면 2005년, 2006년, 2007년 관여한 게 뭐 없지. 하셨죠? 그때는? 관여한 게 없어. 그때는 어떤 특별히 활동하신 건 없었나? 예, 2005년, 2006년, 2007년. 그때 뭐 특별히 활동 몇 년도에 정년하셨죠? 정년하신 게? 정년. 정년? 기억이 나세요? 정년은 내가 47년생이니까 네. 2007년에 하셨구나. 60년 하면은 2007년. 2007년은 그러면 이제 정년하시면서 잠깐 복직은 마지막에 출근하셨어요? 몇 달이라도 마지막 정년할 때 몇 달이라도 출근하셨어요? 출근. 뭘 했어? 정년할 때 몇 달이라도 출근했냐고. 출근. 뭘 했어? 출근. 회사 다녔냐고. 출근. 정년할 때. 내가 군대 갔다 와서 출근을 아니 정년 60살 때 지하철에서 저기 마지막으로 지하철에 마지막에 예. 지하철 저기 있었을 거야. 저기 예. 있었어. 좀 다녔었어요? 내가 다니지 않고 이름만 복직돼 있는 거야. 복직하고 난 다음에 퇴임식만 퇴직만. 저는 뭐 다 끝났어요. 그래요. 저는 한두 개 그 옛날 얘기 중에서 보니까 딴 데는 이런 자료들이 남아있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한데 이제 그래 내가 이 책을 후편을 그 외에 당 만들고 뭐 이런 쭉 과정들을 쓰려고 해보니까 그 생각은 좀 했는데 구체적인 기록들을 써야 하잖아. 자료를 찾아야 돼요. 그게 뭐 자료를 찾는 것도 그렇고 내가 못했어요. 자료를 찾고 다시 또 기억도 재편집해야 되는데 얘기하세요. 쉽지 않죠. 뭐 질문을 저 방금. 제가 확실한 건 모르겠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책에 잠깐 언급하신 게
70년대 이제 현장 쪽, 가장 그, 현장 쪽으로, 80년대는 뭐 현장 가는 게, 뭐 유행처럼 돼가지고 하여튼 떼거지로 갔지만은 70년대는 거의 없잖아요. 그래. 거의, 그 전에 옛날에 내가 얘기는 들었어. 65년도 퇴임한 63 선배들이 예, 일부 현장 진출을 시도를 했다. 너 그 얘기만 듣고도 상당히 자극을 받았어. 그런데 나 공장에 들어간다. 난 일찍부터. 그렇죠. 이제 근데 사람 만나보지 못했어. 또 들어간 사람은. 김근태 선배님하고 65학번이야. 1년 빨리. 1년 차이구나. 그 양반이, 어쨌든, 공장에 갔나? 인천에 어? 있었다고 그 소문이. 어디? 인천. 인천에? 하여튼 뭐, 왜냐면 그 83년에 민청년 만들면서 떴을 때, 이게 좀 신화가, 그 양반이 대장이잖아요. 그래. 학생운동 때, 이제 나선 건 아닌데, 이제 대장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더 이제 받쳐주는 게, 70년에 현장에 이제 있었다. 현장에 있었다. 응. 거기에 쫙 퍼지고, 거기 힘이 됐네. 되죠. 된 거고, 그럴 땐 여기 언급하셨더라고. 그때 이제 돌았던 썰 중에 여기 하나가. 언급했어? 네. 그래서 뭐 물어보는 건 이제 그 그룹이 과사동인데, 과학적 사회주의 동맹인데. 그래, 맞아. 그게 실제로 있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사건으로는 없는 것 같은데. 있지 않았겠어? 그래, 조직이 있다는 소문이 쫙 퍼졌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내 그 멤버를, 뭐, 육성 중심으로, 그 후배들이 참여하고, 만들어졌다. 이렇게만 들었거든? 근데, 만나본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김근태 선배가 이제 그 과사동 멤버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80년대 현장 가는, 그때는 이제 시스템이 갖춰지니까, 야학하면서 접촉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준비도 하고 해서 이제 하는 거고, 나중에는 준비 대단한데 무조건 들어가고 하는 이제 분위기 있었다 그러면 70년 거의 이제 없는 건데, 이제 보자면, 근데 지금 언급하신 게 이제 그 양반은 과사동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양반 인천산선에서 이제 활동하셨다고 이렇게. 유체 참나? 아니, 인천산선.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렇게 쭉 소문이 났지. 네, 인천산선 쪽인데 연결하면서 현장에 있었던 걸로 이제 들었거든요. 근데 80년대 되면 이제 인천산선이, 그러니까 80년대 되면은 소위 인민노련 텃밭이거든요. 인민노련 쪽이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그 조직을 갖다 키워서 자칭 남한 최대 사회주의자 조직이라고 산업회관 비교도 안 될 만큼 자기 조직이 더 크다고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70년대로 치자면 선배님이 이제 두레로 이렇게 서울 쪽에서 산축으로 있었던 흐름이 있고, 일단 김근태 선배 그룹이라고 얘기하도 좀 그런데 같이 나중에 그 얘기를 한 게 없으니까 그런 소문만 있고, 어쨌든 이제 인천 라인이 있는 거. 그러니까 영등포 산선, 인천 산선, 그다음에 이쪽 성수 뚝방 그 동네, 뭐 요런 데서 이제 하여튼 어쨌든 70년대 이제 민족 속으로 하면서 이제 초기적 단계에서 이제 노동 현장 가는 거, 그다음에 국민 활동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농민 쪽으로 가는 거, 이게 다 이제 70년대 농민 쪽은 원래 좀 당시에 이제 농업사회였으니까 좀 세게 있었던 것 같고. 그래. 농민운동은 나하고 같이 쭉 우리가 같이 한 사람이 내가 있고, 공대 오성렬이가 있고, 성대 권영근 김수길이 있고, 의과대학의 양요한, 황성주, 심재식이 있고. 너 혹시 농근연 아세요? 농근연. 어디? 농업근대화연구회라고. 어디, 어느 학교? 학교가 아니에요. 그건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약간 결이 다른데, 그러니까
이우재 어. 선생, 이인재, 이우재, 이인재, 잘 몰라. 그 양반이 농민운동 개구고 그 권영근 선생은 다 그보다 한 레벨 위거든. 그래. 네. 옛날에 좀 말했지만 농민운동은 내가 주력 분야가 아니니까. 아니, 그러니까 뿌리가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분들이 거기 바로 밑에 세대들이거든. 그래. 그 농민운동 직접 한 사람 임수태라고 창원에 내려가서 농사 지으면서 농민운동을 했죠. 응? 우리 하여튼 우리 시대부터 노동운동 중심이고 그럼 농민운동, 빈민운동 이 세 분야가 민중운동으로서 앞으로 발전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은 항상 상식적으로 했죠. 질문인데요. 선생님이 투쟁하면서 예, 큰 소리로. 제일 힘들었던 예. 경험, 제일 힘들었을 때 그게 뭐였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 이 역사 경험 보고 나서 박정희랑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난 운동하면서 힘들다, 괴롭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운동은 항상 낙관적이에요. 어렵다, 어렵다. 곤란하다, 문제가 있다. 이거 어떻게 차고 나가냐. 뭐 이렇게 보면 이건 내가 할 문제가 아니다. 아니면 그렇게 했고, 박정희 정권은 당연히 비판적으로. 근데 박정희 정권이 이제 정차적으로 삼성개헌다고 했잖아. 싸웠지. 딱 삼성개헌 72년도 했나? 왜냐? 우리가 중심적으로 박정희 독재화하는 것에 관해서 싸웠어요. 당시에 싸우면서 당시에 김영삼이 야당에 있었는데 그것도 탄압해가지고 다른 사람도 몇이 없었어. 그때 영삼이도 만나보고 그쪽이 지원하겠다. 뭐 그런 역할까지 했잖아. 노무현은 이미 80년대 후반이네. 지하철 노조에도 찾아오고 그랬어요. 와서. 네? 자기 돕겠다 하고. 그러면 질문을 조금 바꿀게요. 그럼 박정희 정권에서 제일 안 좋은, 제일 나쁜 정책인가 뭐 사건인가 뭐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기 연장을 했잖아. 그게 핵심이지 뭐. 유신헌법? 독재로 갔지. 독재했지 뭐. 독재지. 그래 이제 총살 당했잖아. 누구야? 김재규. 김재규. 네. 김재규. 16대 수환을 하셨겠네. 축하죠. 누가? 박정희 딱 갔을 때. 예. 그건 모르겠어. 왜냐면 나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우리는 완전히 방공 사상으로 투철하게 교육받았기 때문에 큰일 난 줄 알았지. 그러니까 또 시골에 사니까 데모하는 걸 구경도 못 하잖아. 그다음에 뭐 신문에 뭐라고 써있어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이런 세대였던 건데, 70년대 서울에 살고 계속 했던 사람들은 축하 파티 해야지. 난 중학교 2학년인데 조문 2번 갔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조문 2번 갔는데. 2번 갔더니 뭘 다녔어? 조문. 박정희 죽었을 때 조문. 자. 박정희 죽었을 때 조문 갔고요. 어떻게, 마지막으로 어떻게. 그래. 근데 나는 나쁘지 않고 저거 되게 당연하다. 김재규? 누구야? 김재규. 잘 썼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야. 그런 사람이 그 시점에는 1%도 안 됐어요. 조문이 뭐예요? 조문? 지금 장례식 하는. 장례식. 피네럴, 콘도런스. 장례식? 아니야. 강정원 아니야? 자발적인 거. 저요? 조문? 응, 중학교 2학년 때 좀 까다가지고 나쁜 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사람이 죽었으니까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 주고 박정희예요. 갑자기 아니, 난 국민의 국왕 때부터 저 국회 유세, 선거하는 유세에 다녔었어. 국민의 국왕 때부터. 어쨌든, 자, 오랫동안 대답을 해주셔가지고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아니 뭐 특별한 거다 얘기했어. 제가 한번 열심히 읽어보고 질문을 따로 드릴게요. 지쳐가지고. 저도 열심히 읽을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뭐지? 함께하는 동지는 나갔네. 자, 우리 선생님 한 분 계시는데, 저희들이 6시까지라서, 저희들이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 끝까지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또, 있으시면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온라인이어가지고 대화하기는 쉽지 않은데, 선생님, 문 닫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세요.